대기순환부터 볼 거예요. 전 지구에 걸쳐서 일어나는 대기의 순환을 대기대순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대기의 순환이 전 지구가 아니고 어느 특정 지역에 걸쳐서 나타나는 현상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대기의 순환을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제일 작은 규모가 미규모, 그 다음이 중간 규모, 최근 책들에는 중규모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 중규모, 중간 규모라고 썼고요. 그 다음 조금 더 큰 걸 우리는 종간 규모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지구 규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봐도 얘가 사이즈가 작은 규모일 것 같고 이건 규모가 상당히 큰 규모일 것 같은 대기 순환이니까 어쨌든지 간에 대기는 순환이 되는데 이 규모, 특히 공간 규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기는 지구에 걸쳐서 일어나니까 공간이 지구 전체에 걸쳐서 일어나는 대기 순환이라는 거야. 지구 규모에 해당되는 순환이 대표적인 게 대기대 순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기대 순환은 지구 규모의 대기 순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미규모라고 하는 건 아주 작은 규모인데 이거는 대표적인 게 난류, 따뜻한 바닷물이 아니라 어지러운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지표면 근처는 마찰층이어서 바람이 좀 약해. 집도 있고 나무도 있고 사람도 있고 바람이 불면 실제로 여기서는 마찰 때문에 바람이 만약에 동쪽에 서쪽으로 불면 일방향으로 이렇게 불진 않아. 근데 상층 바람. 우리가 황사 이야기할 때 중국이나 몽골의 모래바람이 우리나라까지 넘어올 때는 그쪽에 무슨 기류를 타고 상승 기류를 타고 상층의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까지 온다 그랬지. 그러니까 상층 편서풍은 마찰의 영향이 없기 때문에 동일하게 편서풍이 불더라도 바람이 세서 충분히 우리나라까지 건너올 수 있는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찰층과 마찰이 없는 지층 사이는 여기에서는 실제로 흐름이 조금 꼬불꼬불하게 발생하는데 그걸 보통 난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난류는 어떤 거냐면 혹시 가을에 낙엽 떨어져 있는데 여러분 쓱 걸어갈 때 바람이 싹 불면서 회오리바람처럼 쓱 낙엽이 이렇게 벌었다가 뚝 떨어지는 거 본 적 있죠? 이게 아주 짧은 기간의 난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공기가 바람이 일방향으로 쭉 불면 쭉 가줄 텐데 가지 못해 마찰도 있고 그래서 어지럽게 막 흔들리는 공기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그냥 몇 초, 몇 분이면 끝나지. 그러니까 이걸 난류라고 하고 미규모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미규모에서 중간 규모 사이를 왔다 갔다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아는 걸로 토네이도 또는 뇌우. 뇌우는 여러분이 이번 발표 때 가장 많이 했던 거예요. 뇌우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같은 형태인데 이 뇌우가 칠 때는 공기가 얌전하지 않아. 엄청나게 상승기류, 엄청난 하강기류를 계속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안에서는 열심히 공기들을 순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을 일으키는 작은 규모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토네이도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상승기류. 이 토네이도를 타고 도로시가 텍사스에서 좀 이상한 나라에 가요. 저걸 타면 여러분도 상승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토네이도랑 비슷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종각 규모에 해당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태풍이에요. 태풍은 종각 규모에 해당되는 대기순환이고 토네이도는 미규모에 속하는, 왜냐면 토네이도는 몇 시간, 많아봤자 몇 분이에요. 근데 태풍은 며칠씩 오지. 태풍 오기 전부터 올라옵니다. 안 되면 상륙합니다. 막 이러잖아. 토네이도가 그렇게 되면 그 토네이도가 지나간 나라는 사라질 거야. 실제로. 왜냐면 태풍의 수평 규모는 이래요. 수직 규모가 이런데. 근데 토네이도는 수직 규모는 이런데 수평 규모는 이래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요. 회오리바람이 올라가는 게 영화 같은데 막 도는 거 보이잖아. 그게 토네이도예요. 근데 태풍이 이렇게 올라가는 건 위성사진 봐야 보이지. 태풍이 눈에 보여. 그럼 여러분이 지구보다 커야 돼. 그럼 태풍이 우르르 보이는 건데 토네이도는 이래요. 그러니까 똑같이 수직 규모는 되게 높아요. 대륙권에서 다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그러니까 강력한 상승기류인데 태풍도 강력한 상승기류고
토네이도도 강력한 상승기류인데 태풍은 넓은 지역에서 상승기류니까 여러분을 띄울 수 없어. 태풍이 온다고 해서 나 날아갈 것 같아. 거짓말이야. 안 날아가. 태풍에 날아가기가 쉽지 않아. 종이장처럼 가벼워야 돼. 근데 토네이도가 오면 웬만하면 다 날아가요. 소도 뜨고 차도 뜨고 기차도 뜨고 다 떠요. 그러니 도로시가 타고 가. 여러분도 이걸 타면 착륙만 잘하면 이상한 나라에 도착해. 대부분 토네이도의 단점은 갑자기 사라져요. 여러분 쫙 뛰었는데 사라지면 그때부터 자유낙하야. 살았다 할 수가 없겠지. 착륙을 잘한 케이스예요. 도로시는. 그런 아이들이 미규모. 이게 몇 분 정도에 걸쳐서 나타나는 공기의 상하 좌우에 대한 흐름이에요. 순환이죠. 뒤섞이니까. 자, 이게 일반적인 가장 작은 규모. 전 지구에 걸친 대기 대순환을 하기 위해서 작은 규모부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중간 규모에 해당되는 게 있는데 얘는 하루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루 정도.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해류풍이 있어요. 해류풍은 누가 봐도 해풍과 유풍을 합쳐놓은 말 같지? 그럼 해풍은 바다에서 부는 바람일까? 바다로 부는 바람일까? 바다에서 부는 바람이지. 북풍이 북쪽에서 부는 바람인 것처럼 해풍은 바다에서, 유풍은 육지에서. 이 녀석은 비열차 때문에 생겨요. 비열이 뭐죠?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 값이지. 비열이 클수록 빨리 뜨거워져, 천천히 뜨거워져. 천천히 뜨거워지지. 비열이 크다는 이야기는 내가 1도 올리는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잖아. 자, 그러면 요 중간 규모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서 이야기하는 거냐면 바닷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낮이야. 그러면 낮에는 자, 물의 비열이 클까요? 땅의 비열이 클까요? 물의 비열이 크지. 그럼 낮에는 땅이 따뜻해지 빨리 뜨거워질까? 바다가 빨리 뜨거워질까? 땅. 그러니까 땅에서는 상승기류 공기 빠져나가겠지. 뜨거워지니까 이렇게 빠져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돈다. 무슨 풍? 바다에서 부니까 해풍. 낮에는 해풍이 불어요. 그런데 밤이 되면 비열이 작은 육지가 빨리 식겠지. 그러니까 빨리 식는다는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이쪽이 따뜻하다는 이야기야. 이쪽이 상승기류, 하강기류. 그래서 육풍이 불어요. 그러니까 밤에는 육풍이 불고 낮에는 해풍이 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닷가에 놀러 갔을 때 바다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낮에 해변가를 걸으면 찝찝해. 소금기를 포함한 바다에서 부는 바람이 나한테 불어 닥치기 때문에 바닷바람을 맞아서 약간 연기가 있는 바람이어서 찝찝한데 바다에 안 들어간 상태에서 저녁에 샤워하고 저녁에 밤길 산책하면 찝찝함이 없지. 보통은 여기 육지 뒤쪽에 있던 시원한 바람이 불어. 그 바람의 방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야. 이게 비열차 때문에 나타나요. 하루 단위로. 이런 것들을 중간 규모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나중에 대학생이 되면 MT 같은 거 가잖아요. MT를 가게 될 텐데 바다 갈 거예요. 바다 가는데 어떤 선배가 저녁에 술 먹다가 갑자기 여러분한테 바닷바람 쐬러 가자 그래. 그 선배가 별로 마음에 안 들면 우리 과학 선생님이 그랬는데 바닷바람 낮에 분대요 이러시면요. 낮에 밤에는 바닷바람이 불지 않아요. 무슨 바람이 불어? 육풍이 불어. 바닷바람 언제 분다? 낮에 분다. 그 선배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상해. 어떤 남자가 말했는데 이상해. 우리 과학 선생님이 그랬는데 바닷가에서 바닷바람은 낮에만 분대. 지금 가도 바닷바람을 쐴 수 없어. 너랑 말까요? 얼마나 재수없겠니? 그렇지. 그런데 만약에 그 선배가 원빈급으로 잘생겼다. 그럼 그냥 가세요. 다 중요해. 그치? 바닷바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선배랑 가는 게 중요한 거야. 그치? 해풍은 그래서 낮에 분다. 해풍은 낮에 불고 밤에는 육풍이 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안 잊어버리겠지? 시험 볼 때 잠깐만 선배 오빠가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 알겠죠? 그 다음 중간 규모가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산거풍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산고풍은 또 이것도 산풍과 고풍이 합쳐졌겠지. 그러니까 산풍은 산 위에서 부는 바람일 거고 고풍은 골짜기 곡자니까 골짜기에서 부는 바람일 거예요. 얘는 뭐 때문에 본 거냐면 부등가열 때문에 부등가열. 똑같이 땅덩어리니까 비어든 얼추 비슷할 텐데 부등가열. 이거 뭐냐면 낮에는 해가 뜬다. 그러면 산 정상이 뜨거워질까? 골짜기가 더 뜨거울까? 산 정상이 뜨거워지겠지. 산 정상이 상승기이고 그러니까 골짜기 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부는 무슨 풍? 골짜기에서 부는 곡풍이 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기덩어리가 순환을 한대요. 그런데 저녁이 되면 상대적으로 이쪽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다 보니까 이쪽이 따뜻해서 이렇게 불고 이쪽이 하강기가 형성이 돼요. 산 정상에서 부는 무슨 풍이 분다? 산풍이 분다. 이렇게 돼요. 내각이 많이 되니까. 곡풍과 산풍이 하루 단위로 이렇게 바뀌는 현상이 생기는데 하루 정도 나타나는 대기순환. 분명히 공기들이 돌고 있지, 순환하고 있지. 이 정도의 공간 규모를 가지고 이 정도의 시간 규모를 가지면 우린 이걸 중간 규모라고 합니다. 중규모, 산고풍. 이것도 여러분들이 예전에 여러분이 불렀을지 안 불렀을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노래에 이런 거 있어요.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이거 아세요? 할 텐데 동요를 모르지? 산 위에서 부는 바람 몰라요?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이 노래가 되게 무섭다.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고운 바람, 아니,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여름에 나무꾼이 나무를 할 때 이마에 흐른 땀을 씻어준대요. 산 위에서 바람이 부는데 나무꾼이 나무를 해. 한밤중에. 무서운 노래예요. 산에 나무꾼이 한밤중에 도끼질을 하고 있어. 깜짝 놀라겠지? 분명히 작사가가 과학 공부를 제대로 안 했을 거야. 자, 정확한 노래라면 산 아래에서 부는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에요. 왜? 골짜기에서 찬바람이 부는 거니까. 그래서 산 아래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이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그때 나무꾼이 나무를 하는 게 누가 봐도 정상입니다. 그렇죠? 알겠죠? 시험 볼 때 무서운 노래네 이런 거 하지 마. 작가가 문과네 이런 거 하지 말고, 알겠지? 이게 중간 규모에 해당이 됩니다. 하루 단위로 나타나는 현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종강 규모는 뭐냐? 종강 규모는 여러분 잘 알아요. 뭐냐면 오기야, 저기야. 아까 선생님이 태풍 적어놨지? 태풍도 저기압이지. 이 종강 규모에 나타나는 것들은 뭐냐면 일기도에 기록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며칠씩 지속되거나 길게는 몇 달도 가는 형태의 대기순환을 종강 규모라고 이야기합니다. 고기압, 저기압은 앞서 배웠으니까. 지구 규모에 해당되는 게 대기대순환이고요. 지금 대기대순환이야. 이 대기대순환 우리가 배웠죠? 했어.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뭐 이런 애들은 전 지구에 걸쳐서 1년 내내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끊기지 않고. 이게 일반적으로 대기의 순환을 시간 규모와 공간 규모로 구분해서 나타나는 형태예요. 이해되시죠?